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진화하면서 얼마나 됐을까 하는 생각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만, 대략 20만 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출현은 한 20만 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5만 년 전에 놀라운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재구성을 통해서 큰 도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때서부터 상당히 지구상에서 우점종 역할을 하려는 시기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략 몇 가지 추상적인 사고나 또는 경쟁, 노동, 언어, 예술 등의 자기기 표현을 하고 도구 사용이나 몸치장에 큰 관심을 가지며 창조적인 활동을 이때서부터 시작한 걸로 대개 생각합니다. 또한 인류는 기록 문화에 눈을 떠서 동굴이나 이런 데다가 암벽 이런 곳에 정교한 흔적을 남기는 메타인지의 시대에 접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 대략 만년 전 정도부터서 1만 년 정도죠. 남녀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종교적인 관념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안정감을 가지며 의욕적인 어떤 의식과 같은 관행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상징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의식을 행사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신의 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를 파티마의 손, 유대교에서는 미리암 손, 또 다른 심볼로는 스와스티카로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만자를 오늘날 말하는 건데, 나치의 완장도 이 만자를 변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 또는 국가가 삶의 의미를 찾는 그 기본 원리가 뭘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삶의 의미를 찾는 데는 즐거운 삶, 사람마다의 조금씩 다르겠죠. 뭐 취미로, 또는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 어려움 없이 삶의 만족감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지면서 심리학과 교수들이 이제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시카고 대학의 칙센트 박사 같은 경우는 삶의 의미를 몰입
이론, 플로우 세오리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 이론을 이제 상당히 창안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칙센트의 몰입 이론이 상당히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무아지경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도전, 챌린지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 컨피던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같은 일을 하면서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능력을 적어도 초당 한 110비트 정도 발휘하는 걸로 측정되는 이것이 이제 만족한 또는 생활과 관계가 깊은 그런 거라고 보고 보통 사람 경우는 이 한 절반 정도인데 오늘날은 이제 특히 TV 시청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원형극장에 모여서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오락기구가 많이 변해서 그런 효과가 분산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공하면서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은 학교 교육에서 특히 세 번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이때는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1, 2, 3학년 때까지는 집에서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별 차이를 두지 않다가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 왜 똑바로 서야 하는지 손을 왜 이렇게 둘 다 올려서 앞 친구의 그 어깨 정도에 이렇게 뻗쳐야 하는지 이런 게 별 생각이 없다가 4학년 때서부터는 상당한 깊은 의식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정도에는 정말 사춘기 때는 그 좋은 친구, 이성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보고 대학을 다니는 그 한 2, 3학년 때는 좋은 서클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서 그 어떤 활동, 인생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것이 뭘까 하는데 자기 자녀를 가능하면 어떤 운동을 시켰든지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 몸이 튼튼해야 강한 의지도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학교 시절부터는 외국 문화, 특히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익숙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은 특히 30년 후에 그 변화될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눈을 뜨도록 안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다닐 때 또는 함께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녀들을 손잡고 다닌다든지 할 때 부모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니까 모범을 보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다닐 때는 아이들이 좀 해차를 많이 하게
해찰이라는 말은 스케트 브레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본래 해찰이라는 말 우리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서양에서는 해찰을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시장을 애를 데리고 가면서 손을 꼭, 야, 해찰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어렸을 적에는 해찰을 좀 잘 내야 호기심도 생기고, 그 호기심이 상당히 머리 발달에도 관계가 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때는 넓은 하늘을 좀 바라보는 쪽으로 항상 세상 넓고 할 일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끔 넓은 하늘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이해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해야 하는데, 경제와 언어, 외국어죠. 여기에서는 문화적인 특징인 외국어에 대해서 능숙하게 아주 능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가장 부모 역할로서는 귀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어려운지는 몰라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사고 과정이 그 카테지안 사고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카테지안 사고는 데카르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육체와 영혼이라든지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구분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XY 지축에서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주로 그 해결 사고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전 세계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익숙해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놀란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산업 수출에 대한 결산을 잘 굽다 보면 그 사이 그 하드웨어 쪽의 수출, 중공업이라든지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수출이 대단했는데 점점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보다 우리 그 K-팝이라든지 BTS의 문화적인 상품이, 한국 상품이 소프트웨어 한 것들이 더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4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 경제는 주로 중국의 많은 수출을 통해서 특히 철강 문제, 그 조선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술까지도 많이 중국에 넘겨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점점 올라오니까 우리를 앞질러 버리게 되는 그런 세태까지 됐습니다만, 그래도 세계를 선도하면서 세계인들의 그 어떤 심금을 울리는 오클로스, 더불어 함께 사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상당히 뭐라 할까요? 아트파이, 수축이 된다라고, 찌그러진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특히 삶의 의미를 가지게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의가 절대 필요하며, 특히 그 젊은이들의 수입의 어떤 균형 잡힌 어떤 생활, 그리고 젊은이들이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구세대의 그 찌든
모든 병폐 같은 걸 물리치고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도록 공평한 기회와 헌신의 길을 국가가 모색해 주어야 지금까지의 경쟁사회보다는 앞으로 협력사회로 미래를 세계인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삶의 의미를 듬뿍 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